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반가움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 그렇게 오랜만에 올린 연락. 잘 지내지? 이번 주에 시간 좀 돼? 이름은 반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은 늘 갑작스럽고 대화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죠. 혹시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이번에 우리 아이 결혼식인데 꼭 와줘. 처음엔 오래된 인연이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나를 찾을 때는 언제나 필요할 때뿐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락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왜 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런 관계,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즉시 거리 두어야 할 사람들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그 사람 아직도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미 씨는 올해 66입니다. 30년 넘게 연락을 이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혜순 씨.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고 서로를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느 날부터 정미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밥 한번 먹자. 몸은 좀 어때? 이런 말들은 항상 정미 씨 쪽에서 먼저 건넸죠. 반대로 혜순 씨는 무언가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야, 이번에 우리의 결혼식인데 시간 돼? 혹시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정미 씨는 늘 도왔습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어요. 정말 가족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정미 씨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혜순 씨에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마음이 좀 심란해. 그때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 정미 씨는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미 씨는 늘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친구이고 싶었고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항상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도 시간도 아깝고 귀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고 맞추고 기다립니다. 특히 여성일수록 관계를 끊는 걸 이기적으로 여기는 경향도 강하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결국 내 마음만 소모시킵니다. 주는 건 늘 나였고 받는 쪽은 언제나 익숙했습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절반 가까이가 자주 연락이 끊기는 관계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균형한 관계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채 조용히 더 깊이 소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날 찾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여겨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미 씨는 한 가지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아주 작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휴대폰부터 확인했는데 이제는 창을 열고 마당을 먼저 봅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고 차를 한 잔 따릅니다. 그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정미야,
시간 좀 낼 수 있어? 같이 좀 가줬으면 해서. 정미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이유를 붙이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 씨는 조용히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엔 혜순 씨가 올 때마다 꺼내던 흰색 꽃무늬 잔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마시기로 했습니다. 작은 찻잔에 물을 따르고 소파에 앉아 그 잔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도 조용히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한때 내 마음을 채웠던 사람도 이젠 조용히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날 찾는 인연은 그 자체로 관계의 끝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나니 기억 한쪽에서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표정이 묘하게 굳었던 얼굴이었죠. 이제 두 번째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내 좋은 소식 들으면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 계속 곁에 두시겠어요? 69세 박인숙 씨는 아파트 이웃들과 동기 모임을 만든 지 5년쯤 됐습니다. 그 중에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죠. 20년을 알고 지낸 한동아 씨입니다. 처음엔 참 든든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런 말도 자주 오갔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숙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친구에게 먼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작년 봄 인숙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를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일은 오래된 꿈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엔 나도 바빠졌어. 강의도 하고 전시도 한번 했지 뭐야. 자랑이라기보단 기분이 좋아서 꺼낸 말이었는데 동아 씨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네. 근데 그런 건 돈이 좀 되나? 말투는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이후로 인숙 씨는 그림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며칠 전엔 딸이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붙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고 인숙 씨는 모임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방송국 들어갔어. 긴 시간 고생했는데 이번엔 붙었네. 그러자 동아 씨가 했던 말은 방송국도 요즘 그런 애들 뽑는구나. 한마디였습니다. 그 자리는 조용해졌고 인숙 씨는 물컵을 괜히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늘 비교의 눈으로 사람을 봤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어디 다니는지,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 곁엔 기준이 너무 많았어요. 기쁜 소식을 들은 뒤 응원이 아닌 침묵이 돌아온다면 그건 축하할 줄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게 불편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질투를 친한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표정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고요한 상처로 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진심으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심리적 지지를 주는 관계라는 뜻이죠.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기쁨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관계라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불안의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숙 씨는 기쁜 소식이 생기면 먼저 가족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 전엔 그림 수강생 중 한 명이 선생님, 다음에 제 전시도 도와주세요. 그 말을 했을 때
인숙 씨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동아 씨에게는 이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모든 걸 나누진 않죠. 그 친구는 여전히 요즘 바쁘다며 그림 같은 건 시간 많아야 하지. 그런 말을 건넵니다. 인숙 씨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요즘 인숙 씨가 배운 방법입니다. 얼마 전 딸이 퇴근 후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첫 월급으로 샀어.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 못 왔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인숙 씨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기쁨 속에 자기 존재가 있었던 순간, 그날 밤엔 아무 말 없이 혼자 케이크를 잘라 작은 접시에 올렸습니다. 눈물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날 먹은 한 조각은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쁨을 숨기게 되는 사람, 함께 웃기 어려운 사람, 그건 이미 마음이 다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라도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지켜나가다 보면 또 하나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런 일방향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 번째,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언제까지 들어줘야 할까요? 70세인 최용수 씨는 은퇴한 뒤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이야기 나누는 게 위안이었죠. 그 도서관에서 자주 오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종태 씨. 같은 고향 출신이기도 하고 서로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어요. 종태 씨는 늘 이야깃거리가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 이야기, 최근 주식 수익 이야기, 몸이 아프다는 얘기까지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용수 형, 나 요즘 잠이 안 와. 이러다 쓰러지겠어. 우리 애가 말이야. 요즘 월세 나오는 데만 세 군데야. 형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마음만 늙어. 처음엔 걱정도 되고 그래서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어떤 날에도 종태 씨는 용수 씨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에이, 다 그렇지 뭐. 나도 지난달에 속 썩었어라며 본인 얘기로 넘어가 버렸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이라는 걸. 용수 씨는 늘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관계를 지키는 법이라 믿었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감정을 소비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훈련은 해왔지만 정작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찾기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상대는 위로받고 시원해졌겠지만 나는 쌓여가는 피로감만 남게 되는 것. 그건 서로를 위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애니타 켈러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듣고 말하는 비율이 적어도 5대5에 가까워야 서로의 정서가 안정된다. 2022년 서울시복지재단 보고서에서도 60대 이상 시니어 중 대화 후 더 지친다고 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대의 말만 듣고 끝나는 관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혼잣말을 받아주는 건 이해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줘야만 성립되는 관계는 배려가 아니라 착취일 수 있습니다. 용수 씨는 어느 날 종태 씨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보냈죠. 요즘 좀 바쁘네. 내일 도서관에서 보자. 그 이후로 전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종태 씨가 묻더군요. 요즘 연락 잘 안 되네. 무슨 일 있어? 그때 처음으로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있어.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는 항상 내 얘기만 하느라 바빠 보여서 못했지. 종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랬나? 작게 중얼였죠. 그 뒤로 조금씩 균형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종태 씨 말이 많지만 이젠 가끔 용수 씨 얘기도 묻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병원 결과는 어땠어요? 도서관 일은 계속하세요? 그 몇 마디가 기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용수 씨는 이제 자기 얘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도서관에서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해주신 얘기, 그거 다시 듣고 싶어요. 그 순간 용수 씨는 오래된 무게 하나가 가슴에서 살짝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다시 듣고 싶다고 해주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어요.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혼잣말을 듣는 일처럼 지치고 허무합니다. 듣는 일만 계속하다 보면 나조차 내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또 하나 떠오릅니다. 함께 있어도 늘 외로운 사람,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런 공허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네 번째, 늘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기분. 이런 관계가 맞는 걸까요? 69세인 장윤선 씨는 퇴직 후엔 근처 복지관 프로그램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중 오후 차 모임이란 게 있었죠. 동네 분들끼리 모여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며 수다도 떨고 소일도 하는 모임입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미화 씨. 처음엔 말도 잘 통하고 뭐든 함께 했죠. 집도 가까워 오가는 길도 늘 같이 걷고 소풍도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윤선 씨는 그 모임이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는데 얘기는 겉돌고 웃고 있어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또 그 얘기야? 그건 뭐 다 그런 거지. 윤선 씨가 무슨 말을 꺼내도 미화 씨는 늘 툭 끊거나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이야기를 안 하게 됐고 모임에서 조용히 차만 마시다 먼저 나오는 날이 많아졌죠. 윤선 씨는 그 관계가 처음엔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다니고 같이 웃고 늘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가까이 있는 것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마음 깊은 얘기를 하면 가볍게 흘려버리고 진지한 고민을 꺼내면 장난처럼 돌려 말합니다. 같이 있어도 정서적인 연결이 안 되는 관계. 그게 사람을 더 깊이 외롭게 만든다는 걸 그제야 느끼게 됐습니다. 2023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있어도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60대 이상이 65.4%에 달했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교류의 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수전 케인도 말했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물리적 고립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윤선 씨는 그 모임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시장도 보고 혼자 공원에 나가봤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우연히 예전 문화센터에서 봤던 서정아 씨를 만났습니다. 윤선 씨 맞죠? 지난번 발표회 때 너무 반가웠는데 요즘도 글 쓰세요? 그 짧은 인사에 윤선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 자기가 했던 일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 그때 느꼈죠. 외로움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때 사라지는 거구나. 집에 돌아온 윤선 씨는 그날 받은 작은 메모를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정아 씨가 건네준 자기 전화번호와 짧은 글 한 줄. 시간 되면
차 한 잔 어때요? 그 종이를 접어 작은 찻잔 옆에 두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따뜻한 차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요. 우리는 가끔 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관계. 그런 인연은 때론 천천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다시 생각나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위축되는 나. 이제 마지막으로 존중이 사라진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번째,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위축되는 나. 이제 그만 만나도 될까요? 68세 이혜숙 씨는 동창 모임에만 가면 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혜자 씨 앞에선 더 그랬습니다. 성공한 남편, 잘된 자식들, 들릴 듯 말 듯 흘리는 말들이 늘 혜숙 씨 마음에 작은 흠집을 냈습니다. 요즘은 애가 집 장만한다며 통장에 넣을 돈만 몇 천이래. 가게, 어머, 그런 건 체력 안 되면 금방 접지.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면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왜 자꾸 위축됐을까? 어느 날 혜숙 씨가 정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참고 있었던 거다. 혜숙 씨는 어릴 적부터 늘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해서 튀는 게 싫었고 나를 낮추면 평화롭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를 작게 만들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서열입니다. 존중이 빠진 말은 언제나 날카롭고 침묵도 감정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 중 지속적 자기 비하 경험을 겪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족 또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윤서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상대의 언어가 아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신호다. 나를 작게 만드는 그 자리에 굳이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혜숙 씨는 어느 날 동창 모임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이웃들과 작은 반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선 누구도 자식 자랑을 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깎지 않습니다. 이 김치 예전보다 더 맛있어요. 다음엔 제가 국 해올게요. 그런 말들이 기분 좋게 남았습니다. 잘난 얘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죠.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도 괜찮은 사람들과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서랍 속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기다 동창 모임 단체 사진이 나왔죠. 사진 속 나는 늘 그랬듯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어정쩡한 웃음, 두 손을 모은 채 어깨를 움츠린 모습. 한참을 들여다보다 그 사진을 조용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반찬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 붙였죠. 이번엔 가운데 어깨 펴고 웃고 있는 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표정, 작아지지 않는 내 자리. 그게 지금의 나였습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우린 평생 관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눈치 보고 괜히 미안해하며 지낸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돌아보면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로 붙잡고 있던 사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물어볼 때입니다. 이 관계가 지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그게 아니라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내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슬픔엔 조용히 곁에 있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인생은 덜 외롭습니다. 그러니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조금 덜 써보셔도 됩니다. 먼저 안부 묻지 않아도 되고, 먼저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제야 관계에 진짜 무게가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부터 곁에 남겨두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감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